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용접, 특수용접 문제풀이 14회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이유,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산화막 제거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갑은 뭐죠? 산화작용 및 질화작용을 도와 용착 금속의 조직을 미세하기 위해서. 이거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고요. 납은요, 모재 용융 온도를 낮게 하여 가스 소비량을 적게 한다. 가스 소비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음번에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낮게 하여 가스 소비량을 적게 한다. 가스 소비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번에요, 용접 중에 생기는 금속의 산화물 또는 비금속 개제물을 용해하여 용착 금속의 성질을 양호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산화물을 제거해서 용접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용제에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방지기는요, 아크를 끄는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릴레이가 차단되어 용접기 2차 무부하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유지하느냐, 이렇게 했죠. 자, 요것은 20에서 30볼트 이렇게 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LP가스의 특성 설명으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 있어요. 갑은요, 연소시 많은 공기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부탄가스는 공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프로판가스도 이제 공기가 많이 필요하겠고요. 나번에 연소시 발열량이 크다. 자, 이것도 이제 열량은 LPG가 많이 큰 것이죠. 3번에요. 액화하기 어렵고 수송이 편리하다. 자, 어렵고가 여기 틀렸죠. 액화하기 쉽고 돼요. 그리고 수송이 편리하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어렵고 했는 것이 틀린 답이 됩니다. 라번요, 안전도가 높아 관리가 쉽다. 자, 요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4번을 보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서 전기가 없는 곳, 자, 전기가 없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요건 전기가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배터리죠.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용접이 되는 그런 용접기를 말하는데요. 직류 용접기 중에서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용접기가 엔진 구동형하고요, 전동 발전기가 바로 배터리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기형은 교류를 정류하기 때문에 교류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엔진 구동형 것이 이제 전기가 없는 배터리로 할 수 있는 용접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수동아크 용접기의 특성으로 이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수동아크 용접기의 특성은요, 수화 특성과 그 다음에 정전류 특성이 돼요. 그래서 수화 특성인 동시에 정전류입니다. 전압이 아니고 정전류 수화 특성인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탄화불꽃의 설명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 했는데요. 이 탄화불꽃이라는 것은 산소하고 아세틸렌 중에 아세틸렌이 더 많은 것을 탄화불꽃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세틸렌 가행 불꽃이다. 그 다음에 소불꽃과 겉불꽃 사이에 밝은 백색의 재산불꽃이고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맞죠? 이 표준불꽃은 산소하고 아세틸렌이 1대1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7번에서요. 가스 용접 시 토치 팁이 막혔을 때의 조치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 됐는데, 팁의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그 뚫어주는 장치를 가지고 팁 클리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번에 팁 클리너를 사용한다. 이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8번에요.
가스 절단과 비슷한 토치를 사용하여 강제 표면의 U형이나 H형의 용접 홈을 가공하기 위해 가공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스 절단하고 비슷한 토하고 U형이나 H형의 홈을 만든다 했어. 이것을 가지고 가스 가우징이라 합니다. 이 산소창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라든지 두꺼운 철판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8분 했고요. 2분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률은 얼마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아크 발생이 8분이고요. 그 다음에 8분 플러스 쉬는 거 2분이었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하면은 아크의 발생 시간에 플러스 이제 휴식 시간 분의 위에가 발생 시간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럼 10분의 8에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것은 80%를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공식하면요. 아크 발생 시간 플러스 휴식 시간 분의 아크 발생 시간 이렇게 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피복제 역할이 아닌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압을 해보면요. 용적을 굵게 하여 스펙트의 발생을 많게 한다. 자, 이 피복제가 뭐 용적을 굵게 한다든지 스펙트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가압은인데요. 특히 굵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내용이 없고 스펙트는 많게 하는 게 아니고 적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이 틀리고요. 납은 중성 또는 한원성의 분위기를 만들어 질화, 산화 등의 해를 방지한다. 맞죠? 용착 금속에 탈산 정련 작용을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아크를 안정하게 한다. 사실은 요 라번이 가장 큰 이제 피복제 역할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죠. 금속과 금속을 충분히 접근시키면 그들 사이에 원자 간의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결합합니다. 이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원자 간은 몇 cm 정도까지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1온구수토록 해서 이런 식으로 A에다가 동그라미를 이제 해줘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8성입니다. 마이너스 8성의 cm가 돼요. 그래서 나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염광판의 두께가 6mm짜리입니다. 이때 가스 용접봉의 지름은 얼마냐 이렇게 됐죠. 용접봉 지름이 D해서요 2분의 T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두께가 6이었습니다. 6 플러스 1 그러면 요 2분의 6은 3이죠. 3 플러스 1 하니까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단위 시간당 소비된 용접봉의 길이 또는 무게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용융속도라고 하죠. 용융속도. 14번을 보겠습니다. 용접기의 전원 스위치를 넣기 전이죠. 넣기 전 점검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갑은요. 용접기 케이스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자, 이것은 점검을 하는 게 맞죠. 나압은요. 회전부나 마찰부의 윤활유가 알맞게 주요되어 있는지도 점검한다. 맞습니다. 다음은요. 케이블이 손상된 곳은 은박 테이프로 감아 보호를 한다. 자, 여기서는 틀린 게 있죠. 자, 은박 테이프가 아니고 뭐 전기 테이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번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라압은요. 홀더의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주위에 작업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산소 용기와 각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 했어요. 자, 각인사항이라 했는데요. 가번의 내압 시험 압력은 우리가 TP라 해가지고 반드시 있어요. 나번의 최고 충전 압력은 FP 해서 요것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은 V라 해서 있죠. 그 다음에 용기 토색의 색채는 없어요. 색깔이 무슨 색으로 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없는 부분이 이제 W라고 있죠. 용기의 무게.
이런 것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산소 프로판 가스 용접 작업에서 산소와 프로판의 최적 혼합비는 이렇게 했는데요. 프로판 1개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판 1개당 산소가 몇 개 필요하냐? 4.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프로판 1일 때 산소는 4.5개가 가장 연소가 잘 되는 최적의 혼합비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산소 아크 절단을 가스 절단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아닌 거. 요것은요, 가번에 한번 보죠. 가번에 변형이 적다. 산소 아크 절단, 가스 절단에서는 변형이 적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절단 속도가 빠르다. 산소 아크가 절단이 빠르고요. 수중 해체 작업에 이용된다. 자, 수중 해체 작업에 이제 이용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절단면이 정밀하다. 자, 이거는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뭐 정밀하다는 것이 틀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구리판의 전기 저항 용접이 어려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구리 자체는 용융점이 높기 때문이 아니고 용융점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잘 용접이 안 되고요. 나아가는 열전도하고 열평형 계수가 높기 때문이다. 자, 요것은 맞죠. 이 구리 자체가 열전도하고 열평점 계수가 높아서 용접이 잘 안 되는 것이 나아건이 되겠네요.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화막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해당이 아니고요. 비자성체로 비자성이라 해가지고 용접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금속 조직 합성으로 분류할 때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계, 그 다음에 마덴자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페라이트, 마덴자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이제 펄라이트인데요. 펄라이트는 탄소강이죠. 탄소강 같으면은 펄시라겠죠. 펄시,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강은 세 가지 있고, 스테인리스는 페마오, 페라이트, 마덴자이트, 오. 그래서 페마오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페마오가 스테인리스 강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20번 보죠. 니켈과 구리 합금으로 온도 측정용 전기 저항선에 쓰는 합금이 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콘스탄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켈 구리 합금으로 온도 측정용에 쓰는 합금 이렇게 하면은 콘스탄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이죠. 탄소강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5대 원소. 자, CSSMP라 했습니다. CSSMP 나번이 되겠죠. 요거는 필히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불림에 의해서 얻는 조직으로 가장 관계가 있는 것. 자, 불림 처리는 표준화한다 했어요. 표준 조직이 바로 불림처이죠. 표준화 아니면은 분이라. 이것이 바로 불림이 되겠습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질화용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탄소강에 합금 원소를 첨가시키는데 질화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첨가하는 합금 원소가 아닌 것. 질화를 하기 위한 합금 원소가 아닌 것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정답은 니켈인데요. 나머지 알루미늄이라든지 크롬, 몰리브덴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니켈은 여기서 아닌 걸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번에요. 면심 입방 격자를 FCC라 하는데요. 면심 입방에 속하는 금속이 아닌 거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속하는 금속들이 뭐 적으면 3개, 많으면 한 5, 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심 입방이라든지 재심 입방, 조밀 육방, 이것 외우기가 상당히 힘드는데요. 여기에서 CR 크롬이라고 있죠. 이 크롬은 채심이 되겁니다. 채심. 그래서 이제 뭐 면심이 아니다. 그래서 면심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 구리입니다. 구리.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보통 주철의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강도, 내마모성, 내열설 등의 성질을 개량한 주철을 어떤 주철이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주철에서요. 주철에서 어떤 물질을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마모가 안 되고 내열성을 견디는 그 주철을 가지고 합금 주철, 여기서 합금 원소를 첨가했죠. 합금 주철, 다른 말로 하면은 특수 주철이랍니다.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저탄소광에 18%의 크롬과 8%의 니켈이 함유된 18-8 스테인리스 강은 이 18-8 스테인리스 강을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뭐냐 이렇게 했죠. 이것은 오스테나이트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크롬이 10에서 11%고요. CO, 코발트가 26에서 58%, 니켈이 10에서 16%인 철가요. 철의 합금으로 온도 변화에 대한 탄성률이 극히 적어 기상 관측용 기구의 부품에 사용되는 거. 뭐 크롬, 코발트, 니켈, 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코엘린바라고 합니다. 코엘린바요. 그래서 뭐 외우실 때 이렇게 다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해서 기상 관측용 기구에 사용하는 강. 그래서 코엘린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금속 표면에 스텔라이트나 경합금 등의 금속을 용착시켜 표면 경화증을 하는 거. 요 이제 앞으로요. 이 스텔라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표면 경화증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면은 하드 페이싱이라고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스텔라이트가 나오고 표면 경화층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하드 페이싱 이렇게 답을 외우는 게 더 이제 편합니다. 29번요. 아크 용접기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틀린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은 뭐죠? 전격 광기가 부착된 용접기를 사용한다. 자, 이것은 맞죠? 용접기 케이스는 접지를 확실하게 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무부하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한다. 자, 무부하 전압이 높은 것을 쓰면 안 되겠고요. 낮은 것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이 무부하 전압이 높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률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30번입니다. 불화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용접이행 방식 중에 용융 이행 상태로는 아크 기류 중에서 용가제가 고속으로 용융, 미입자 용적으로 분사되어 못에 용착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립자인데 미립자 이렇게 돼요. 미립자의 용적으로 분산돼서 모재에 되는 것을 스프레이형이라 하죠. 그래서 답번에 스프레이형이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이제 용적 기행이 있다 했죠. 스프레이형, 단락, 글로물로. 단락은 이렇게 커다란 물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것이 이제 단락이고요. 글로물로는 물방울보다는 적죠. 적은데 스프레이보다는 조금 더 큰 입자로 이제 이행이 되는 것이 이제 글로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종류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납과 경납의 구분 온도는 이것은 450도가 되겠죠. 32번입니다. 심용접에서요 사용하는 통전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 씁니다. 자, 요것도 이제 몇 번이 나왔던 건데요. 뭐 단속이라든지 맥동, 연속은 있다 했죠. 단속이 있으면 당연히 연속도 있고, 그죠? 맥동도 있어요. 이렇게 가번에 포일 통정법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 가스의 폭발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가번 보죠.
406에서 408도씨가 되면 자연 이제 폭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것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마찰, 진동, 충격 등의 외력이 작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것도 맞죠. 은순 등과 접촉하면 이들과 화합하여 120도 부근에서 폭발성이 있는 화합을 생산한다. 이것을 화합 폭발이라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아세틸렌 85, 산소 15% 부근이 가장 위험하다. 자, 요거는 반대로 돼야 돼요. 아세틸렌이 15%고 산소가 85%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부 시험법 중 기계적 시험이 아닌 거 이렇게 했죠. 앞에서 이 기계적 시험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장이나 경도라든지 굽힘은 전부 다 기계적인데요. 이 현미경 시험이 이제 기계적 시험이 아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사람 온몸에 얼마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50mA 이상이 될 때는 사람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36번요. 용제가 필요한 이제 용접법 이렇게 했는데요. 용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죠. 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미리 용제가 나옵니다. 호퍼에 의해서 용제가 이렇게 뿌려져요. 이렇게 용제가 있는 이 속에 와이어가 들어가서 용접이 되는 것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다른 말로 하면은 잠호 용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용접 전이라 했죠. 전에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 자, 요 문제는 제가 몇 번을 해드렸는데요. 예열 효율이 필요한지 점검한다. 맞죠? 용접 전류 순서 조건을 미리 한다. 맞죠? 다음번에 사용 재료 및 용접 후의 용접 변형 등은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다음번이고요. 연부에 이런 페인터, 기름, 녹,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8번을 보겠습니다. 내식성을 필요로 하며 고도의 기밀 유미를 필요로 한 내압용기 제작에 가장 적합한 용접 방법은 했는데, 요것은 원자 수소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내식성 필요하고요. 고도의 기밀 유밀이 필요한 내압 용기에 적당한 용접법. 원자 수소 아크 용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을 보겠습니다. 9번을 보죠. 피부과학 용접에서 용입불량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 했는데요. 용입불량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전류가 이렇게 낮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용접봉을 이제 선택을 잘못했을 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접봉 선택을 잘한다. 그 다음에 전류를 또 적정 전류를 선택을 하고요. 용접 속도가 빨라도 용입불량이 되니까 속도를 빠르지 않게 한다. 맞죠? 다음에 용접 루트의 간격하고 홈 각도를 적게 한다. 요것이 이제 루트 간격이 작다든지 홈의 각도가 적으면은 용입불량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루트 간격이나 홈 각도를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제일 좋은 방법은 적정한 거죠. 적정한 거. 적정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또 너무 커도 사실은 또 용락이 생기죠. 구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접에서는 무조건 적정한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모재 홍각을 U형으로 했을 경우에 엔더탭은 어떤 조건이 가장 좋으냐 이런 말인데요. 엔더탭도 똑같이 그죠? U형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다음번에처럼 U형 홍가공한다. 엔더테이프라는 것은 이제 끝부분에 어떤 이제 뭐를 붙이는 것을 이제 말해요. 우리가 용접을 요 중간을 한다 합시다. 이제 두 개 철판을 사이에 놓고 그러면은 요 처음 부분하고 이 끝부분에 이런 철판을 한 개를 더 떼어 놓죠. 그리고 나서 이 요 더 떼어 놓은 요 철판에서부터 쭉 해가지고요. 이 끝까지요. 이 정도까지 하죠. 그리고 요것을 이제 떼내는 것이 요렇게 붙이는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엔더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번입니다.
모저 열평창 계수에 따른 용접성에 대한 설명에 이제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가번을 보죠. 열평창 계수가 작을수록 용접하기가 쉽다. 자, 요것이 이제 맞는 말이죠. 열평창 계수가 클수록은 열이 자꾸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니까 용접이 어렵습니다. 여기 작을수록 쉽다가 맞게 되겠습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반자동 CO2 가스 아크 편면 용접 시 뒷댐 재료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CO2의 용접에서 우리 뒷댐 재료, 우리가 뭐 뒷댐재라 이렇게 하는데요. 뒷댐 재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이 세라믹 제품이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요. 피부아크 용접에서 스펙트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 스펙트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전류가 너무 높다든지 아크 길이가 길다든지 그 다음에 수분이 있는 용접봉을 사용할 때는 이 스펙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굵은 용접봉을 사용한다. 이 굵은 용접봉을 써가지고 스펙트가 많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요. 맞대기 염에서 판두께가 10mm이고요. 용접선 길이가 200입니다. 200mm. 하중이 이제 9000이 됩니다. 이때 응력은요. 이 인장 응력이랑 응력은 이제 공식은 똑같습니다. 보통 ZW분의 A 이렇게 해가지고요. P라고도 된 관계없어요. A분의 어떤 경우는 A분의 P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만 가면은 단면적이 되어 있고요. 자, A가 단면적이고 P가 이제 하중이라 보시면 돼요. 하중을 W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단면적은 보시면은 두께가 10에다가 길이가 100이니까요. 10 곱하기 200이죠, 참. 길이가 200이 요게 이제 단면적이 되겠죠. 가로 세로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중이 이제 9000이겠죠. 하중이 9000.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게 응력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하면은 4.5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적분의 하중 이런 식으로 응력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일렉트로 슬래거 용접의 장점이 이제 아닌 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용접 시간이 단축되어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다. 자, 이것은 맞고요. 후판 강제 용접에 적합하다. 요거도 맞는 말입니다. 특별한 호응 가공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요. 냉각 속도가 빠르고 고온균열이 발생한다. 이 속도는 빠르지는 않고요. 냉각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고온균열 발생도 한다가 아닌 것 됩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용재나 와이어가 분리되어 공급되고 아크가 용재 속에서 일어나며 잠호 용접이다. 조금 전에 나왔어요. 잠호 용접, 스부머지드 아크 용접. 무조건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47번입니다. 미그 알루미늄 용접을 그 용접 기행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종류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단락 아크, 스프레이 아크, 서머시드 아크, 심용접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요, 우리가 들어본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은 심용접이라는 거 있죠. 심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용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심용접이라는 것은 전기 저항 용접의 종류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 저항 용접이기 때문에 미거의 알루미늄 용접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입니다. 용접부 시험법 중 비파괴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됐죠. 자, 비파괴 검사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바로 누설 시험이 되겠죠. 경도, 부식, 피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파괴 시험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49번을 보죠. 티거 용접 및
미거 용접에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로 뭐 가장 적합한 것은 했으니까 자, 알곤가스죠. 알곤가스가 이제 불활성 가스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현재 용접했을 때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 중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것 했는데요. 가스가 일단 누설되지 않도록 밸브를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가스 누설의 방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보기는 제3각법의 정투상도로 나타낸 정면도, 우측면도입니다. 정면도, 우측면도요. 평면도는 어떤 모양이 될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나번이 이제 평면도가 된다. 요것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렇게 보기가 나오면은 요것이 정답이다. 요 정면도하고 이제 반대로 된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52번이 되겠습니다. 대칭형 물체 4분의 1을 잘랐다. 이렇게 했죠. 4분의 1을 자른 것을 가지고 한쪽 단면도 아니면은 반단면도로 했죠. 온단면도는 우리가 전단면도로 해서 2분의 1을 잘랐을 때를 이제 온단면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은 한쪽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치수기입의 원칙에서 맞는 것 했어요. 네, 맞는 것입니다. 중류 치수는 중복한다. 이렇지는 않죠. 치수는 되도록 주 투상도에 집중해서 한다. 자, 요것이 맞죠. 그 다음에 답은요. 계산해서 구한 치수는 되도록 식을 갖춘다. 식을 할 필요가 없죠. 답은 치수 중 참고 수치에 대해서는 네모상자 안에 한다. 참고는 뭐죠? 이렇게 갈로를 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54번이에요. 기하공차의 기호 중에 원통도의 공차. 자, 이것은 정답은 이거라요. 요 그림인데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5번이요. 파이프의 접속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접속하지 않을 때는 했는데요. 이 접속을 할 때는 이렇게 까만 점이라든지 이렇게 줄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접속할 때는. 접속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놔둡니다. 이런 모양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헷갈릴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가번이 접속하지 않을 때가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보기와 같은 KS 용접의 기호에서 올바른 거 했는데요. 자, 요 보기 보시면은 이 점선에 이제 이 삼각형이 걸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살표의 반대쪽을 찾으셔야 돼요. 점선에 있으니까 요 실선에 있었으면은 하살표 쪽인데요. 그러면 하살표 반대쪽을 먼저 줄을 긋고요. 삼각형이라는 것이 이제 필릿이죠. 이제 필릿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으니까 볼록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목하게 했다. 요것이 이제 틀린 것이고, 그러면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나산의 각도가 30도, 29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도와 29도의 나사산을 가지고 사다리꼴 나사랍니다. 이 모양이 이제 우리가 사다리꼴이라죠. 이렇게 생긴 것을. 그래서 답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원뿔의 높이가 40mm요. 밑면의 반지름이 60이고요. 그러면 빗면 1번이죠. 자, 1번의 길이는 얼마이냐. 자, 요런 문제가 전번에 나왔었죠. 여기 이제 요렇게 됐을 때요. 요게 이제 요 높이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여기 있는 지름이 40이죠.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반지름이니까 30 되겠죠. 30.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빗면 1번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L이 되겠고 요것은 H가 되죠. H.
그 다음에 R은 이제 반지름 이제 R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L 이꼬로요. L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요 L이니까요. 일꼴에서 R이 얼마였겠죠? 60이니까 30이라겠죠? 30의 제곱 플러스 요 H, 요 높이가 40이었죠? 40의 제곱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하면은 30 곱하기 30에 플러스 40 곱하기 40을 구했어요. 구해서 여기다가 루트만 이렇게 덮어 씌우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답이 50이 나올 겁니다. 50. 그래서 만일에 요 답이 50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이 계산기를 잘못 눌렀을 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계산기를 다시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59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제3각법으로 나타냈을 때요. 요 삼각법의 정투상도를 보고 요것을 입체도를 이제 나타냈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이제요. 일단은 이런 경우가 정면도 하고요. 평면도만 이렇게 보시면은 대강 어떤 모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요게 이제 정면도로 받는 것이고요. 이렇게 받는 것이 우측면도고 이렇게 받는 게 이제 평면도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답은 지금 답번의 모습이 될 겁니다.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표제란에 NS라고 있어요. 자, 이 NS는 이제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은 이제 비례척이 아님 이런 뜻이죠. 비례척이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NS라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14회 용접, 특수용접 문제풀이를 했습니다.